장미마을 신통기획에 의한 후보지 선정 신청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반하는 절차를 컨설팅하는 정비사업 전문 컨설턴트 우주시티플랜의 신재현 대표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중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했고 거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위원회도 우리가 꾸렸었는데 7월 1일부로 역세권 사업에 대한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는 역세권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분께서 구성해 놓으신 주민 대표단으로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위원회를 꾸리셨는데 그 위원회를 지금의 신통기획에 의한 주민 대표단으로 급히 전환을 해서 향후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공식 단체를 지자체가 꾸리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가칭의 장미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로 꾸렸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인 저희들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요즘에 정비사업 관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주 자주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새로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초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우리 현장 일선에서 보기에도 너무 파격적이고 좋은 혜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역뿐만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역들이 사실 역세권 사업을 시도를 하려고 꿈틀거렸었어요. 대개 역세권 개발 구역이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도 아니고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야 했고 용적률을 500%에서 700%까지 상향을 해주고 충수는 그나마 또 제한도 없이 초고층이 가능할 정도로 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역세권 기준을 활발하게 진행하다 보니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현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에 전념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어 보여요. 또 하나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역세권 사업에는 상당한 수의 장기 전세주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 전세주택을 궁극적으로는 SH공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 모든 역마다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장기 전세주택을 토해내면 그 많은 장기 전세주택을 SH공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나 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역세권 사업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사업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는 단실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것은 사전에 그러한 변경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또는 유예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뭐네 아쉽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 항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서울시 의회까지 찾아가서 항변을 했지만은 달리 바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도 달리 시간만 지체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여러분들이 작게 이제 알고 있는 신통기 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이제 준비위원을 정점으로 해서 매달 한 번씩 소통하면서 구청과도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지금 구역계를 보시면은 이제 참고하실 게
당초에는 도로 위쪽인 그 하이트 맥주가 있는 그 부지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65,000 제곱미터 이상 또는 85,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신속통합계획은 감점이 있습니다. 특히 85,000이 넘어버리면 감점이 5점이나 돼요. 신속통합계획 이 신통기 사업은 아주 세밀한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하나하나가 아주 우리 사업 성표에 또 우리 사업이 후보지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과대하게 구역을 확장해서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위쪽 하이트 맥주 부분, 그러니까 길 위쪽으로는 지금 파란 녹색으로 쳐지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시켰어요. 일부 우리 안내문에는 저쪽 그 소유자분들한테도 안내문이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소유자께서는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셨더라도 끝까지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또 진행 과정에서 포함이 될 수도 또 있어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오셨으면 같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일단 구역은 파란 녹색으로 표시된 그 구역 약 72,000 정도 무연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첫 번째, 원래는 역세권 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3,000 제곱미터 이상, 대략 1,000평 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상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기준에 의해서는 2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 그러니까 18,000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만 하나의 구역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저의 구역으로 간다면 4등분, 5등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가로주택조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소규모 주택사업 같은 나홀로 아파트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좋아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수의 프로테이지를 당초에는 30%에서 60%로 대폭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그 노후도에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도 나와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역세권을 설정된다 해도 다른 구간은 또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일부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예.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도 안 되고, 또 우리하고는 해당이 되는 부분은 또 20m 이상 도로변은 또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를 또 별도로 얻게 하고, 또 15년 이상 된 신축 건축물 수를 15% 이상, 신축 건축물의 수를 15% 이상으로 또 제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세권 사업은 어렵습니다. 어디나 서울 시내. 그래서 사실상 역세권 사업은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신속통합기획이란 도대체 뭔가? 신속하게 통합심의를 통해서 기획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그런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모아타운이라고도 있는데 모아타운도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안 되는 저층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해주겠다는 것이 모아타운이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신속하게 통합심의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신속통합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신통기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굳이 우리 구역을 모아타운으로 한다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조합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신속통합계획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나 방향이 맞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를 과거에는 정량적 기준에서 정성적 기준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률적으로 층수 높이 35층이 아니라 평균 35층으로 해서 35층도 있고 32층도 있고 38층도 있고 하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구성토록 하겠다. 보다 좀 감성적인 디자인을 높이에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신속통합 기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두 번째, 저밀도 이용 구간을 고밀도 이용 구간으로 높이겠다. 우리 구역이 가장 좋은 특혜가 어떤 점이냐면 다음에 개통될 도림 사거리역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신통기는 당초 주민들이 제안하던 그런 정비 계획을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줘요. 우리 주민이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역만 제안해 줄 뿐이에요. 자, 이 구역으로 이 동의율로서 신속통합계획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안하면 서울시와 지자체인 영등포 구청에서 나머지 도시계획을 위반을 해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위반을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을 제시를 이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안을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안을 가져와요. 그게 신속통합계획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해놨더니 한 5년 걸리던 것을 2년 만에 해주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신속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개별 사업 단위의 도로 공원 중심의 기반 시설을 전체적인 생활 SOC를 감안해서 공공기여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부 체납 시설, 또 공공보행로,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을 보다 다채롭게 넣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관리지역을 계획하는 입안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했던 주민들이 획일적으로 했던 그런 설계보다는 훨씬 다채롭고 디자인이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마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 주민들은 우선 내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일정한 단지 안에 한 세라도 아파트를 많이 세대를 올려서 내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욕구거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관공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 봤을 때는 도로 폭을 넓히고 공원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공공기여 시설을 많이 넣어서 공공성을 띠자고 하는 것이 이 신속통합계획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마찰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통기로 진행하다가 취소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입안이 될 단계에는 주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전문성까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설계나 건축설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방으로 이제 시나 지자체에 끌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정보나 그런 인물들을 우리 많이 섭외를 하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한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예요. 지자체나 관공서에 맡겨놨을 때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이점이 있으되 그쪽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도로폭도 넓이를 하고 공원도 많이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욕구와 상충되지 않도록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을 빨리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공기관에 너무 편향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이제 아마 들으셨을지 몰라요. 신통기도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신통기를 하는 구역이 있어요. 신월동 어디에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이보다 더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동의서도 걷고 별도로 어떤 동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지만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더 빨리도 진행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따로 심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따로 하고 교육영향평가 심의를 따로 각각 따로 했어요. 하나 끝나면 또 1년 후에 또 하나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심의를 해주겠다.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이게 진행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통기는 2분의 1 정도 기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2분의 1 기간으로 단축해서, 그러니까 한 5년 걸릴 걸 2년이나 2년 6개월 내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통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통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 구역을 상상하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마천 5구역입니다. 마천 5구역은 1종에서 2종과 3종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종이나 2종에서 2종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용적률이 250%나 되잖아요. 2종임에도 불구하고 250%. 원래는 1종, 2종, 3종이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세대수가 원래 세대수가 1100명인데, 소유자 수 1100명인데 얼마나 늘어났어요? 딱 배가 늘어났죠. 2200명이. 신통기를 통해서. 좀 감 잡으세요. 다음. 자, 여기는 상도 14구역입니다. 여기는 종의 그 지적 도시계획 확인을 떼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2종 7층 이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종 아래에 2종 중이지만은 7층으로만 지으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고.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우리 구역은. 그런데 2종 7층 이하로만 지으라는 지역도 2종으로 종상향해주면서 층수도 30층 가까이 해주고 용적률 250%까지 줬다는 이야기예요. 신통기로 하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공원으로 할 도로도 많이 내주고 기부채납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음. 상계 154자의 3번지 일대가 여기가 바로 2종 7층인데 여기는 3종으로 종상향이 됐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원래는 2종까지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3종으로 종상향을 해줬고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300%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본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기부 체납한 그 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구역에 동의율이 높고 이 구역에 성향이 좋아서 해준 게 아니라 그만큼 관에서 요구하는 공공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용적률도 300% 두고 층수도 40층까지 줬잖아요. 2층, 7층 이하인데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잖아요. 신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면목동인데 2종 7층, 여기도 3종 일반에 용적률은 300%, 35층, 세대수가 657명이 3배가 바뀌었어요. 3배가. 여기는 그러니까 부담금, 추가 부담금 비율이 엄청 작지요.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105도 넘어요. 이 정도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역을 같이 한번 설계를 해보자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첫째, 신통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건지. 예. 신통기는 일단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전체 노후도 30년 이상 된 게 3분의 2 이상이면 돼. 그런데 우리는 86%나 돼요. 그러니까 노후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건 동수요. 전체 동수분의 30년 이상 된 게 86%라는 뜻이고, 신통기는 또 하나 따져요. 연면적도 따진다고. 30년 이상 된 건물의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마?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82%. 약간 떨어지죠. 그러지만은 67%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돼도 신통기 요건은 돼요. 더 좋은 것은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도 맞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것까지는 다 맞질 않아요. 자, 접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4m 이상 된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총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수, 그렇게 아세요. 그게 원래는 40% 이상이어야 돼요. 40% 이하여야 돼. 이하.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야 돼요. 신통기를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도로 사정은 그 기준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에요. 66%니까. 네. 그 다음에 과소필지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을 90제곱미터로 봐요. 약 27평으로. 그래서 90제곱미터 이하의 필지수가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필주가 많아야 되는데 신통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몇 프로에 우리는 42% 약간 초과돼요. 그 다음에 호수 밀도라고 하는 것은 1헥타르당 건축물의 수, 그게 60동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58동밖에 안 돼. 약간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러니까 호수 밀도, 가수 밀도, 도로 접두율은 다소 기준에 못 미치지만은 저 위에서 말한 노후도 동수와 노후도 연면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통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네. 그런데 신통기를 할 때 이제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빨간색은 30년 이상 건축물을 한번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30년 되지 않은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도 얼른 봐도 80%가 넘어 보이죠? 이 빨간색은 현재 상가 건물로 등재된 건물. 그러니까 근린 상가나 상가로 등재된 건축물을 대장상 표시해요. 이제.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통기로 지은다고 했을 때 건립할 수 있는 대략의 모형은 이런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로 도림 사거리역은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공원화하기를 원할 거예요. 공원. 그 다음에 공원도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두 군데쯤 원하기 때문에 반대편과 이쪽 도림 사거리 쪽은 공원으로 내놓을 것이 거의 명확하나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시다시피 상가를 일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는 일부는 주상복합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 어떤 그 배치도를 가지고 만든 이제 그 조감도예요. 조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서울시와 우리하고 싸움은 공공기여를 얼마나 내놓을 것이고 서울시는 그와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을 해주고 충수를 올려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 싸움을 다음에 주민 참여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모임도 여러 번 갖고 정보도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그 지혜들을 축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하고 싸워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용적률이나 층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도면상에는 약 1500세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1500세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본 거예요.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구역이 결정이 나면 이 구역에 대한 설계안을 시에서 해와요. 그때 이제 또 설명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율은 원래 신통기는 30% 이상만 있어도 됩니다. 30% 이상만. 그런데 우리 구역은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50% 이상 동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신통기도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해제가 되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완료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구청 예산하고. 완료를 시키려면 어떤 예산을 가져다가 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이 확인해 보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동의를 50% 목표로 해서 동의서를 거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채점표에는 노후도 뭐 호수밀도 접도율도 있지만은 침수 비율이나 반지하 비율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의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면적, 아까 말한 노후도, 이제 그런 게 채점표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신통기획은 구청장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구청장이 감점을 줘버리고 가산점을 안 줘버리면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청하고도 아주 우호적으로 서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구청 몇 번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담당 공무원은 아주 호의적이에요. 아주 호의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점을 잘 아시고 공무원하고 대할 때 우리 구역 이야기할 때는 말씀도 좋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구청장의 의견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청장 만날 그런 기회나 개인적인 뭐 소통 기회가 있다면 꼭 어필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저 이제 동의서는 지금 이 길을 곧장 내려가면 큰 길가에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사무실이 있으니까 아무 데고 사무실 와서 연번 동의서라고 관에서 그 검인을 해준 동의서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신통기는 반드시 검인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오셔서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오픈방을 지금 오픈을 해놓았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정보를 매달 올리고 또 매달 그 동의율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시고 이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안내문이 있으니까 안내문 달락해서 가져가시고 필요하시면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꼭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소유 지번 적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명이나 다른 예명 적으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욕심 같아서는 올해 안에 동의를 확보해서 내년 초에 바로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열렬히 성원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앞으로도 신속통합계획도 성공리에 완수되도록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